질문도 이따가 가르쳐주세요. 방정식하고 부등식 문제는 결국은 함수로 푸는 거예요. 함정식과 부등식. 그래프로 이제 풀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래프로 안 그리고도 풀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뭐 가능하면 그렇게 하세요. 첫 번째 이제 기본적인 방정식의 문제가 fx가 주어지고 0의 근의 실근을 구하세요 라는 건데,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3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인데, 이건 조금 이따 정리를 해줄게요. 실근의 개수. 이건 조금 이따 정리를 할게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방정식이 있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이제 이렇게 놓은 식의 한 부분을 함수로 놓는 거예요. fx. 그렇죠? 그럼 이 함수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미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프라임 x 3x 제곱 마이너스 12 3으로 묶어내면 x 4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3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플러스 2겠죠? 그렇죠? 중간표 안 그려도 알 수 있죠 이제? 오른쪽에 올라가려면 마이너스 2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f 마이너스 2가 극대가 되고 f 2의 값이 극소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호를 보고 x축을 정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이렇게 풀어도 돼요. 나중에는 이렇게 푸세요. 라고 보면 상수를 한번 쓱 지워보는 거지. 예쁘죠? 예뻐요. 그래서 x 세제곱인데 x제곱 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2가 돼요. 그렇죠? 12 루트 씌우면 2루트 3? 2루트 3. 그래서 2루트 3하고 뭐 이렇게 하고 0 이렇게 양쪽으로 3개 지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지나는 함수 이렇게. 이걸 얼만큼 올렸어? 1만큼 올렸죠, 그죠? 1만큼 올렸는데 1만큼 올려서 이렇게 y절편이 0이니까 1이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올라가겠죠? 그래서 좀 뭐만 보면 되냐면 여기가 이제 원래 있는 2루트 13, 2루트 3 이렇게 나올 텐데 한 1 정도 값을 대충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음수가 나오죠. 그럼 여기 밑으로 되는 값이 있다.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그럼 그게 하나잖아요, 그래서 접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빨리 푼다니 해서 그러면 암산으로도 계산이 가능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인데 나중에 이제 만약에 진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해피한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거 지우고 그래프 그린 다음에 1만큼 올리고. 그렇죠? 그럼 세 개의 근이었는 게 이쪽에 근이 생길지 안 생길지가 중요한 거잖아. 이쪽은 반드시 생기고. 그러니까 이쪽의 근을 알기 위해서는 음수값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3차 함수에서 실근의 개수의 정리를 하면 도함수가 만약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부호를 보는 거죠, 그죠? 도함수는 부호를 보는 거.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다는 건 계속 증가한다는 거지, 그죠? 계속 증가하면 실근은 하나예요. 하나를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가 이제 도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fx의 실근의 개수니까 근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근의 상태가 이렇게 그려봅시다. x축이 여기 있으면 근은 하나, 그쵸? x축이 여기 있으면
근이 2개, 여기 있으면 3개, 여기 있으면 2개, 여기 있으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거를 좀 잘 판단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에 하나인 경우는 요 극대값 극소값이죠. 극대값 극소값이 둘 다 여기가 x축이기 때문에 둘 다 음수예요. 맞아요? 자, 만약에 x축을 여기로 보면 이 하나의 경우 그럼 둘 다 양수죠. 그렇죠? 그 부호가 어때요? 같죠? 부호가 같아요. 그래서 도함수를 해서 이 근이 알파 베타면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는 요 경우와 요 경우를 뜻해요.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크다. 같은 부호입니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근이 2개인 경우는 극대가 여기선 0이고 여기선 극소가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실근이 2개다. 그러면 극대값과 물론 이제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알파 베타 정해진 거죠. 2차 함수의 근이 2개가 나왔다는 건 서로 다른 2개가 나왔다는 건 반드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극대, 하나는 극소예요. 양수면 이렇게 그려줄 테니까 이쪽이 작은 값에서 극대가 일어나고 큰 값에서 극소가 일어나고요. 음수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작은 값에서 극소, 큰 값에서 극대 이렇게 일어나겠죠. 중요한 건 이거만 결정하시면 돼요. 극대와 극소의 곱이 0이다. 그럼 실근의 개수가 2개고요. 실근의 개수가 3개라는 건 2개의 곱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정리가 된 거죠, 그죠? 보면 알겠지만 x축이 여기 있으면 하나의 부호는 양수고 하나의 부호는 음수죠. 그럼 부호가 달라요. 거꾸로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가 음수가 요 3가지가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방정식을 주고 저렇게 주고 x3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뭐 이렇게 주었다고 쳐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2개이도록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데 여기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요. 가능하면 이럴 때는 이제 풀이를 이 방법으로 써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좋아요. 이 방법도 좋아요. 이 차이를 조금만 있다가 다시 이어서 설명하면서 합시다. 자, 이거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정리해놓으면 돼요. 3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는 극대 극소의 곱의 부호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좀 정리해 보면 3차 함수 실근의 개수는 극대값과 값이라고 써져 있어요. 정리하는 거죠. 극소값의 부호로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양수면 근 하나, 부호가 같으면 근이 하나. 이렇게 가는데 이게 부호가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극대 극소값의 부호가 같으면 근이 하나. 0이면 2개. 부호 음수면 3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이거를 이제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풀 필요가 많지는 않아요. 자, 이제 이거를 봅시다. 다음 예제를 한번 보면 이제 그런 건데 이것도 3차 함수네요. 지금 바로 얘기를 할게요. 아까 요거를 사용하는 경우와 이제 푸는 경우. 자, 요거를 이제 fx라고 두는 거죠, 그죠? fx라고 두고 x축, 요거는 x축이 되는 거예요. x는 0, y는 0, x축.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여기 지금 뭐가 있어? 미지수 k가 있죠. 이렇게 미지수 k가 있을 때 이게 미지수 k를
있으면 힘들잖아. 올렸다 내렸다 해서 힘들잖아.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야 돼. 이렇게 놓고 얘를 fx라고 두는 거야. 얘를 gx라고 두는 거야. 이게 이제 편리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편리해요. 자, 그럼 이제 fx는 너무 예쁘네. x제곱을 묶어내면 x-3이죠. 0하고 3이죠, 그죠? 0하고 3에서 그냥 가세요. 자, 이렇게 좀 봅시다. 이제 자꾸 하다 보면 0하고 3에서 근을 가는데 0이 무슨 근이야? 중근이죠, 그죠? 오른쪽에 올라가게 그려야 돼. 여기 중근이고 오른쪽에 올라가게 그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릴 수 있겠죠?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여기 극대고 여기 같은 값이죠? 그럼 극수는 얼마에서 일어나? 2대 1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2인 점에서 극소값이 생겨요. 미분한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자꾸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무함수를 그리지 않고도 요거만 보고도 이렇게 그려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만약에 K까지 하면 이제 K만큼 내리냐 올리냐 얘를 갖고 움직여야 돼.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Y가 K인 직선이랑 만나는 점을 선택하면 돼. 그럼 이제 일단 이 값은 구해봅시다. F 이 값을 구하면 4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여기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예요. 됐죠? 마이너스 4. 물론 이제 요거랑 같은 값이 나오는 여기 위치는 여기가 또 2대 1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꾸 그런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네모칸 이렇게 그려서 3차원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이거 좀 연습해보면 금방 그려질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풀 수 있죠. K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근이 몇 개야? 하나죠. 그러니까 K가 0보다 크면 한 개예요. 그쵸? K가 0이면 두 개죠? 그래서 K가 0이면 자, 여기 K가 0하고 여기 마이너스 4 해봅시다. 마이너스 4면 두 개죠. 그러니까 K가 여기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 사이에 있으면 3개가 나오네요. 그쵸?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다시 한 개. 두 개를 이렇게 쓰니까 3개처럼 보이네요.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이거를 이렇게 풀 수 있을까? 만약에 근이 3개인 경우를 보세요.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당연히. 왜냐면 3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고 이것도 3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극대극소값을 찾아서 0일 때의 값이 마이너스 K이고 2일 때의 값을 구한 다음에 둘의 곱이 3개가 되려면 음수가 되면 돼요. 그럼 K의 범위가 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좋아요. 이거 훨씬 편해요. 그래프가 되게 쉽게 그려지잖아요. 그치? 이렇게 푸는 게 편해요. 그럼 이건 왜 가르쳐 줄까? 자,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3차 함수, 4차 함수 계속 나오는데 다음 문제가 이것도 그러네요. 또 다음 문제가 122페이지 2x 세제곱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 자, 이 문제가 만약에 플러스 k라고 해봅시다. 책이랑 좀 다르게 했어요. 그래도 요거는 어떻게 넘긴다? 요렇게 넘기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좀 편하다. 알겠죠? 이건 있는 데는 그대로 놓고 이걸로 푸는 것보다 이걸로 푸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언제 이걸 쓰느냐? 미지수가 나왔는데 미지수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b인데 미지수가 이렇게 상수에 가 있으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푸세요. 이건 넘겨서 푸시면 돼요. 미지수만 이쪽으로 따고 미지수가 1차식에 가 있으면 그때부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건 4차 함수도 마찬가지인데 4차 함수는 이런 식이 없어요. 그래서
3차 함수일 때는 미지수가 1차식에 가 있어도 저걸 쓸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3이 0이 되는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치자. 그리고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뭐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뭐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 두 개일 때 k의 범위를 구하라 또는 k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요거를 이항하면 이렇게 해서 쓰면 요거 3차 함수 부리는 거 괜찮죠? 깔끔하잖아. 모르는 거 없으니까, 그치? 근데 여기 지금 1차 함수가 미지수가 들어가죠. 요거 원점에서 그린다 하더라도 이게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그럼 원점에서 여기인 경우 뭐 이런 경우 찾아야 돼. 여기 기울기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 다시 또 이용해야 되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1차식으로 가서 미지수가 나오면 그때는 할 만은 한데 좀 어렵다. 근데 2차식에 가서 미지수가 붙어있다. 이럴 때는 옮기지 마세요. 알겠죠? 이대로 놓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 식을 써야 돼. 2차식 이상에 가서 막 미지수가 붙어있어. 그러면 얘 옮기는 순간 2차 함수랑 막 교점 구하고 하는 건 그거는 이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알겠죠? 3차 함수 그려놓고 2차 함수를 뭐 움직여 다니면서 몇 점에서 만날 건지 막 이렇게 따지는 건 움직이고 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직선 정도는 괜찮아요. 최대한 많이 봐줘서 뭐 원점은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이렇게 교점을 구하는 것까지도 해볼 만은 해요. 해볼 만은 해요. 이것도 이런 문제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실제 이걸 따져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를 움직여 다니면서 이게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죠, 그죠?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함수랑 이쪽의 함수랑 비교할 때 이쪽은 3차로 두고 이쪽을 상수로 두는 거 오케이. 이거는 쉽게 할만하다. 근데 1차 함수 정도 되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알겠죠? 2차 함수 정도 되면 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2차 함수 이렇게 옮겨놓고 막 푸지 마세요. 알겠죠? 다 보세요.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1차 함수 끝까지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풀 때가 있어요. 여기 1차 함수가 나오면 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수가 딱 문제는 모르다. 그러면 이렇게 상수를 넘겨서 이렇게 하나로 해서 직선 찍찍찍 나가면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면 이쪽에 막 절대값이 붙어 있어도 할만해요. 이거랑 이제 관련 있는 문제가 바로 fx에서 저번에도 몇 번 보여주셨지만 빼기 k의 절대값 문제 이런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얘를 움직여 다니면서 언제 접히는지 접히는 걸 보는 문제라서 이런 문제들은 상수에 대한 것들은 할만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겠죠. 자, 이 문제랑 계속 이어서 풀어봅시다. 언제 이걸 쓰고 언제 이거 쓰는지 알겠죠? 상수가 나오면 이렇게 넘겨서 이거 쓰는 게 좀 편해요. 근데 상수가 안 나오면 왜냐면 이거 미분해서 극대값 극소값 다시 계산해서 또 둘이 곱해서 그거 방정식 다시 구하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쉽지는 않다는 거야. 근데 함수 딱 예쁘게 그려서 선 딱 보면 금방 그려져. 그래서 이게 훨씬 깔끔해. 요거를 풀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차 함수 실근의 개수를 극대값과 극소값을 부호로 결정하라. 이 얘기는 반드시 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쓸 수 있으면 써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갑시다. 자, 요 문제인데 요거 선생님 지금 플러스 K로 바꿨어요. 122페이지에 03번 문제로 나와 있는 예제인데 했어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 한 개의 양의 실근
그러니까 얘는 근이 3개인 거죠. 그러니까 근이 3개인 문제를 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조건이 더 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얘 실근의 개수 문제를 좀 벗어난 문제라 이것만으로 풀리지는 않아요. 좀 더 풀어야 돼. fx를 한번 해보면 x로 묶어내볼까?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 6, 2, 12, 2 안 나오네요. 4, 3, 12 3, 2, 6 되겠다. 2, 3, 6 1, 4, 2, 3 그죠? 얘가 마이너스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어떻게 되겠지? 뭐 잘지지? 이거 어떻게 묶여지지? 3, 3 안 나오네요. 미안해요. 어쩐지 3 나와야 되지. 옛날에 이거 인수분해 4, 3 6이 안 나오네요. 봅시다. 그래서 1분하고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네요. 그죠? 6으로 묶어내면 x 그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1, 2에서 6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죠? 그쵸? 마이너스 2라고 2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네요. 그쵸? 여기 3칸이니까 여기 값도 구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네요. 어쨌든 간에 원점 지날 거고 이렇게 1, 2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얼마죠?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얼마? 크게 얘기해줘. 7? 아 7? 7 책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해요? 16에 나는 12에 마이너스 24네. 그죠? 36 마이너스 20이네. 그치?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0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한참 내려갔다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20 됐죠?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K랑 마이너스 K를 그냥 뭐 일종의 하나의 숫자로 보세요. T로 보든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K를 통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근이 3개지. 만나는 점이 근이니까 여기서 만났으니까 음근이에요. 음의 근이에요. 여기는 양의 근이죠. 그죠? 여기는 양의 근이죠. 이걸로 조건을 따지는 거죠. 서로 다른 2개의 음의 실근과 1개의 양의 실근이니까 여기 있어야겠네. 그래야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3개. 3개가 나오죠. 양수 하나. 그죠? 양수 하나와 음수 2개 여기네. 그러니까 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K로 돼 있지만 선생님은 지금 마이너스 K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K가 0보다는 크고 0이면 0을 가지니까 안 되네요. 그 다음에 7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 다음에 K를 바꿔 쓰세요. 범위가 훨씬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는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하세요. 그 정도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부러 선생님이 마이너스로 바꿔서 한번 풀어봤어요. K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잖아, 그지? 여기 부호가 하나만 달라져도 여러분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연습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04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드디어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k가 0일 때 그때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한 개의 실근 이걸로 풀래, 이걸로 풀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봐서 둘 다 풀어서 어떤 게 편한지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문제가 이제 가장 기본 문제예요. 좀 어려운 문제들은 같이 풀어줄게요. 자, 조금 지우고 만약에 이제 122페이지에 3-2번 문제가 있는데 이건 풀지는 않고 설명만 fx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가 있고요. g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가 있어요. 자, fx랑 gx랑 같은 만나는 점에 방정식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때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는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걸 넘기는 거죠. 그래서 fx와 gx가 이제 뺐을 때 이걸 새로운 함수 hx가 되고 이게 이제 0이 되는 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이쪽으로 한쪽으로 넘기면 되고 이 세제곱이네요. 그래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에서 이거 빼면 되죠. 이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걸 이제 뭐 hx라고 뭐 k라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죠. 물론 이제 k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해서 식은 제대로 쓴 식은 아니에요. 대충 이해하니까 같이 나오고 얘랑 얘랑 다 같다고 놓고 미지수 하나 남겨놓고 상수니까 그래서 나머지 싹 넘기면 새로운 함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얘와 얘가 만나는 점이 바로 근의 개수죠? 근의 위치예요. 그게 바로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함수의 차와 합으로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고 간혹 가다가 이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1차 함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보다 크면 하나 이렇게 되면 두 개, 여기 있으면 세 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함수 3차 함수가 fx가 gx면 얘도 fx랑 gx랑 같다고 놓는 걸 푸는 거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를 푸는 거니까 빼서 0이 되는 값을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이 함수를 새로운 함수 hx로 두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만나는 점에 대해서 요런 3차 함수를 그려낼 수 있는 거고 이게 움직여 다니면서 이렇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냐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함수로 본다. 이런 연습만 조금 하시면 돼요. 1차 함수도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다. 문제는 이제 얘가 mx 더하기 k 뭐 이렇게 n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알려줬는데 얘는 안 알려줬어. 이게 어려운 문제구나. 좀 고생 좀 해야겠구나. 열심히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부등식으로 넘어가면 똑같아요. 결국은 별거 없죠.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더하기 k 항상 0보다 크기 위한 이걸 만족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이 마이너스 k라고 놓고 요거를 그리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인데 이런 문제가 나오려면 3차 함수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차 함수는 최소 최대가 없으니까. 근데 4차 함수는 이거 보면 알겠지만 x 세제곱을 묶어내면 3x-8이니까 여기가 0하고 3분의 8 0하고 3분의 8이 근이에요. 그죠? 맞아요. 3분의 8 3분의 8이면 0하고 3분의 8인데 0이 무슨 근이야? 3중근이고 3분의 8은 그냥 근이죠. 그죠? 여기가 3중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그려보세요. 아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됐죠? 해볼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몇 대 몇이라 그랬어? 3대 1이라 그랬죠? 3대 1이에요. 3대 1. 아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요거 한 칸에 그럼 3분의 2니까 3분의 6이에요. 여기가 2에서 나와요. 미분할 필요 없죠? 그럼 2일 때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x라고 두면 f2를 구하세요. 됐죠? 2 구하면 요 값 나올 수 있겠네. 요 값이 나올 거고 요 값보다 어때야 돼?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마이너스 k가 이 값보다 작아야 돼. 됐죠? 그럼 k는 이거보다 이거 마이너스 이거보다 커져. 이렇게 풀면 되죠. 차근차근 하나씩 푸세요. 자, 이 문제만 좀 봅시다. x가 3에서 이 문제 3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첫 번째 문제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k가 0보다 크도록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정하세요.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 뭐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 마이너스 k 이렇게 풀어도 되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 참 문제가 되게 크게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0하고 3인데 0에서 중근을 갖고 3에서 함근을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고 이렇게 그려서 그렇죠. 이렇게 그리시면 맞아요? 그러면 0보다 큰 범위에서 마이너스 k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으면 되겠지. 그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왜냐면 여기 값을 구하면 되니까. 여기 1대 2, 그러니까 2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2일 때니까 2일 때의 값을 다 구해서 그거보다 그때의 값보다 마이너스 k가 더 작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또는 이거 전체를 그냥 fx라고 놓고 요 값이 이렇게 되도록 k 값을 정해주면 돼요. 어떤 방법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때 결국은 뭘 구하는 거야? 0보다 큰 범위에서 뭘 찾는 거냐면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최소값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이때의 최소값을 0보다 키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미지수를 k라고 이쪽으로 넘겨서 푸든 뭐하든 이건 이제 여러분은 조금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끔 가다가 이제 증명 문제 같은 것들이 나와요. 증명 문제가. 그러니까 좋은 게 없네. 그냥 쉬운 걸로 갑시다. x 세제곱이 x가 0보다 크면 함수 fx가
논리만 아세요. 이거는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도함수가 이제 증명에 있어서 좀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간단한 문제로 해봅시다. fx가 x 세제곱이고 x가 0보다 크면 fx는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 그렇죠? 아니 당연히 양수지 적하면 양수지. 근데 그렇게 이게 수학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그렇게 증명해서 원하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이 함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미분을 해요. 여기 3x 제곱이래. 3x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죠? 크거나 같아요. 어떤 수? 그쵸? 당연히 x가 0보다 크면 f'x는 0보다 커요. 이 얘기는 뭘 뜻해? fx가 어떻다는 걸 뜻해? 도함수가 양수야. 함수는 어때? 다 듣고 있는 거 맞죠? 다시 도함수가 양수야. 함수는 어때? 증가해 이런 얘기야. 증가해. 값이 커져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러면 f0일 때의 값이 얼마예요? 0을 집어넣으면 0이죠. 근데 0보다 커지면 크거나 같아지면 얘는 계속 증가하잖아. 근데 0일 때 0이었잖아. 그럼 0일 때 0이었는데 이제 값이 어떻게 된다고 앞으로 계속 증가해. 그럼 0보다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그래서 도함수가 0보다 크고 f0이 0이므로 x가 0보다 크면 fx는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도함수로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도함수가 증가하게 만들면 함수를 도함수가 양수라서 함수를 증가하게 만들었는데 그때의 값이 그 경계의 값이 얘라면 앞으로는 얘보다는 다 커져 라는 얘기야. 그치? 이거 이제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도함수로 어떤 함수를 증명하는 법 이렇게 조금 정리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저기 속도 가속도를 잠깐 설명하고